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7일 월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말에 코멘트 부분들에 여러분들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고, 우리나라 대만이라든지 해외 증시는 우리나라 시장을 참 무색해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왜 이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어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참 위아래 진폭 구분들이 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평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금융주들도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다는 코멘트를 드렸죠. 금융주의 반등이 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시장이 변동성이 보일 때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신용 리스크 부분들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자체적인 문제, 개별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 부분들은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변동성이 나와서 하방 경직분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발상으로 저점 매수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8월 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주말장이죠. 금요일장이 끝나고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제일 많이 반등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0.3% 정도 반등이 나왔고, 다우 지수는 9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드렸어요. 미국 다우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물론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기도 어떻게 보면 저기가 박스권이에요. 좀 쉬어가면서 다음 파동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항상 오를 수는 없겠죠. 5일선, 20일선, 이격조정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민간 투자라든지 통화 승수 부분들, 통화의 유통수를 확장을 시키면서 민간 경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하는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지수의 상승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표예요. 경기 지표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달러화가 미국의 고용지표, 그 다음에 유가도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달러화 급등 나오고 유가도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석유, 셰일가스, 채굴업체들, 채굴 기공 있죠. 숫자의 감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하면서 WRT 기준으로 거의 이제 50달러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설정을 좀 해드렸죠. 아주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45달러 이상만 유지되면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거나 아주 심플하게 상당히 민감한 경기 지표이기 때문에 40달러, 그리고 최대한 더 양보해서 40달러까지도 하락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점진적인 경기 상승 부분들을 원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탁 뭔가가 한쪽이 급격하게 반등을 보이게 되면 다른 후유증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점진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가는 45 이상만 유지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부분들을 기본 마인드로 가지고 계시면 좋냐면, 투자를 확대를 해도 되겠구나, 투자 비중 부분들을 위험자산 쪽에 투자 확대 부분들을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기준 라인을 45 정도 전후로 1차적으로 잡아두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고용업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향을 했고, 시간당 임금도 8개월 내 최대 상승폭이에요. 뭡니까? 예전에는
실업률이 점점점 실업률 자체가 너무 높았었죠. 그러다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조금씩 되고, 고용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임금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최종 소비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일단 일반 국민들의 소득 자체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그 다음에 금융 경기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고용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경기 사이클이 선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라든지 미국 달러와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부분들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그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의 특이사항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눈에 띄는 게 딱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내년에 IPO 준비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페트로차이나하고 정유 프로젝트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사우디가 일반 원유만 파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정유를 가공을 하면서 다른 탈석유 산업 부분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종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와 연관되는 것은 이제 국내 건설업종 해외 수주 부분들,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하락 부분들이 나왔지만 저렇게 되면 해외 쪽에서 저건 근데 논의 중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국내 마이너스된 요건 부분들을 조금 플러스로 좀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두쿰이라는 데 정규 공장의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삼성엔지니어 컨소시엄이 건설 수주 부분들 했다는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해외 수주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번에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그 대상 규제에 들어가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뭡니까? 눈가림식으로 거의 근접했는데 눈가림식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걸 몰아주기 위해서 인수합병의 방안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드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케아의 가정용 ESS 배터리 공급을 유럽 시장 공략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체크를 할 분이 한국 GM 철수 가능성이 상당히 좀 공식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뭡니까? 파급 효과가 마이너스 되는 요건은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만 해도 GM의 철수 가능성, 이 부품 라인 분도 있고 생산 그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파급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 싶네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한국형 원전 관련돼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탈원전 관련돼서 지금 한국형 원전 모델이 미국에서 1차 평가가 통과가 됐어요. 2200개 항목인데 거의 뭐 2000개가 통과가 됐답니다. 뭐 사실상 인증에 성공한 거나 진배 다름없죠. 상당히 높은 확률로 1차 평가가 통과가 됐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미국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수출 확대의 어떤 그 발판이 될 것 같은데, 한국형 원전 모델은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스탑을 걸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현재 그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성만 검증되면 신고리 지금 기존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신고리 오리코기는 공사 재개하고 한빛 사옥이 노후 원전은 폐로 하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는 기존 것은 유지를 하고 이 좋은 기술을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IPO 상장 부분들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12조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한 5조 원대까지 등록을 하고 계속 양호한 움직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IPO를 하는 회사들의 경쟁률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이쪽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 이제 이번 달에 준비를 하고 다음 달 정도에 상장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기관 수요 예측 부분들 하는데,
게임사가 오랜만에 1조 원대 기업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펄게임의 검은 사막을 제작하는 펄어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 물론 변동성 부분들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IT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쪽 게임 쪽의 IPO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분위기 자체는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변동성이 앞으로도 좀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크게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항상 보면 소음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변동성 부분들은 없는데 이 소음이 나왔을 때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다 각인이 된답니다. 각인이 돼요. 그래서 각인이 된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또 하락이 나오면 20, 30% 정도의 뭐 변동성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근데 또 반대로 정작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될 때는 그때 타이밍을 놓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어떤 바이오 쪽, 대한 그 가치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 업체도 신규 IPO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외의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요건보다는 플러스 되는 요건 자체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망한다는, 물론 신용장고에 대한 불량 부분도 있지만 조금 뭡니까 이 기간 가격 조정 부분들 하면 이게 좀 약간 수그러들죠. 그 외에 또 성장 동력 부분들은 차곡차곡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국지적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인도군을 떠나라고 지금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추방작전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인도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어떤 전쟁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미국한테는 슈퍼 301조 때문에 큰 소리 못하고 그 외의 나라들한테는 조금 뭡니까 강압적인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드리고, 아베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뭐 스캔들도 많고 좀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이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물 건너가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황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확대를 지금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이쪽 시장에 저기 뭡니까 좀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룰리가 LCD한 투자 부분도 진행하지만 6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CD를 먼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이 공장 건설 부분들을 해서 2020년도에는 생산을 시작, 약 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의 반도체, 중국에서 OLED, 그 다음 한국의 OLED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향후 먹거리 부분들이 조금씩 보니까 좀 더 탄탄해진다는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약간 좀 틀려요. 반도체하고 이쪽은 약간 좀 내용 부분들이 틀리죠. 그래서 이쪽 OLED 장비 업체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화학주들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 전기전자 쪽에도 2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아무래도 중국의 환경 규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지금 배출 기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지라든지 포장지 인쇄 기업들이 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또 그 화학 제품에 대해서 환경 규제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수요에 대한 공급, 특히 이제 당분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 제품의 입지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되고 있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다예요. 철강, 그 다음에 철강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물론 그 건설은 약간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물림목 하락 부분이 나오지만 이것은 여기서 이제 하반 경기 부분만 잘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해외 쪽에서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 하락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쪽 뭡니까?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활발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멘트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매매 전략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너무 크게 고민 부분들 하지 마시고 어떤 고민을 하시면 좋냐면 언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면 좋을까, 비중을 어떻게 확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 부분들로 차곡차곡 고간을 채우듯이 메워가시는 전략 부분들을 코멘트를 들으면서, 자 8월 7일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한 주 옵션 만기만 잘 마무리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뭐 이번 주도 뭐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펙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NC소프트하고 SKC의 실적 부분들이 좀 발표가 나옵니다. SKC가 종목군이 지금 차트가 예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뭐 선반영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중용사들도 본격적인 실적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7일 이슈민의 주식 녹수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침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